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가 되자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72세 한영자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손녀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생일날 할머니를 찾지 않았지만 영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손녀가 좋아하는 과일과 떡을 샀습니다. 지갑이 가벼워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손녀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말이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걸어왔기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습니다. 영자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지우 할머니. 문 좀 열어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왜 오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오늘 지우 생일이잖아. 할머니가 축하해 주려고. 아, 그거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까지 오시면 복잡해져요.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잡하다니 할머니가 오는 것이 복잡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잠깐만이라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맨날 불쑥불쑥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시고 오시던가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어머니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대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수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엄마, 민수야, 지우 생일인데 할머니가 축하해 주려고. 엄마,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영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가정생활 방해하지 말고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집에서 편히 계세요. 우리한테 신경 끄시고요. 민수야, 엄마가 방해가 되니?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엄마 오실 때마다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요. 며느리가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영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폐가 되는구나.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쾅! 아들은 더 이상의 대화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굳게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눈발이 그녀의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에서 떡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영자 씨는 3번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에 전해지는 강렬한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 쇼핑백에서 떡과 과일이 쏟아져 계단에 흩어졌습니다. 아파. 영자 씨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에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추운 복도 바닥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떨어지면서 가방이 저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옆집에서 나온 젊은 여자가 영자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있어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영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조금 전 그 냉정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 결과 허리 2번과 3번 척추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전화를 끊은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지금 바쁘시다고 내일 오신다고 하시네요. 내일요? 네, 죄송합니다. 영자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쳐서 응급실에 있는데 내일 온다니, 그것도 바쁘다는 이유로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보호자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들이 아버지께 물을 떠다 드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영자 씨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조명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새벽 2시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체크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병원의 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내일 온대요. 아이고,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세요. 제 딸이 조금 있으면 오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자식은 외면하는데 남이 더 따뜻하다니, 세상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영자 씨의 마음에도 차가운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다음날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민수와 수진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죽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걱정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왔구나. 영자 씨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돕지 않고 그저 서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구나.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입원 기간이 길어지겠네요.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입원비는 누가 내요? 영자 씨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친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돈 이야기라니. 엄마 통장에 조금 있어. 조금이요? 수술비랑 입원비 만만찮을 텐데요. 저희 형편도 어려운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조심을 하셔야죠. 이 나이에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영자 씨가 일부러 다친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민수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수술하고 재활까지 하면 석 달은 있어야 한대. 석 달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입원비만 얼마인데요? 큰 병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양병원? 네. 거기가 훨씬 저렴하고 재활치료도 할 수 있대요. 여기보다 엄마한테도 더 편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치매 노인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엄마는 집에 가고 싶구나. 수술하고 나으면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누가 돌봐드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 지우도 케어해야 하고 시어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허리 수술하고 재활까지 하시면 당분간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민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요양병원 있더라고요. 거기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빨리 퇴원하시고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좋다는 말이 영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자기들한테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병문안 와서 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고 입원비 걱정, 요양병원 이야기만 하다니.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이 병원은 하루 입원비도 비싸잖아요. 수진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 학원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지우는 안 왔니? 애가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다음에 데려올게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이 닫히고 영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아들. 이에요. 아이고, 요즘 자식들은 참.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속삭이는 목소리에 영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친 얼굴은 손녀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쉿 할머니. 작게 말해요. 14살 지우는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밤에 어떻게 온 거니? 엄마 아빠는 아니? 몰래 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방에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 생일날 할머니가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드렸잖아요. 괜찮아,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안에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나가지 못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나쁘게만 말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오냐. 이제 늙어서 쓸모도 없다. 그런 말들. 저는 너무 싫었어요. 영자 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었다니. 지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키워주신 거 다 기억해요. 엄마 아빠가 일할 때 할머니가 저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밥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기억해요.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제가 엄마 방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것은 영자 씨의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지우가 펼쳐 보이는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450만원, 민수 고시원 비용 마이너스 6개월치, 민수 취업 정장 구입 마이너스 80만원. 지우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수 결혼 자금 마이너스 1000만원, 민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지원 마이너스 3000만원, 지우 출산 선물 마이너스 500만원. 가계부에는 영자 씨가 아들을 위해 써온 모든 돈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새벽 청소 일을 하며 식당 설거지를 하며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들.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우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에는 영자 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엄마를 잊고 살아도 괜찮아. 내 인생을 살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할머니가 아빠 군대 있을 때 보낸 편지래요. 엄마가 왜 이런 거 보관하고 있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냥 추억이니까라고만 하더래요. 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아빠한테 이거 다 보여줄게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알려줄 거예요. 지우야, 그러지 마.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아빠가 알아야 해요. 아빠는 지금 너무 나쁜 사람이 됐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빠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적금 통장들이요. 아빠 대학 다닐 때, 취업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할 때 모두 할머니가 저축해 주신 거잖아요. 영자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이 모든 것을 찾아내다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설득할게요. 아빠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지우야, 내가 그런 걱정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지우는 시계를 보더니 급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늦으면 엄마가 눈치챌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빠랑 같이요.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손녀가 남기고 간 가계부와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계부와 편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안 가니? 아빠, 이거 봐요. 지우가 가계부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가계부요. 엄마 서랍에 있었어요. 민수는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학년 1학기 450만원. 새벽 청소 알바 6개월치. 민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학년 2학기 450만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6개월치. 민수 고시텔 월세 마이너스 35만원 24개월. 공장 야간 근무로 충당. 민수 사법고시 학원비 마이너스 300만원. 파출 청소 3개월치.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희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 뒤에도 있어요. 지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 취업 정장 마이너스 80만원. 한 달 용돈 절약. 민수 결혼 예물 지원 마이너스 500만원. 적금 해약. 민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지원 마이너스 3천만원. 아버지 유산 전액. 지우 출산 선물 마이너스 500만원. 퇴직금 일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들을 마련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군대 생활은 어떠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요즘 새벽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단다. 내가 제대하면 취업 준비해야 할 텐데 학원비가 많이 든다며? 엄마가 미리 모아놓을게. 넌 그냥 건강만 하고 오면 된다.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통장 사본도 있어요. 지우가 여러 장의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모두 민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취업 준비 기간, 결혼 준비 기간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통장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번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빠를 키우셨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요. 근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뭐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생일날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하고 다치셨는데도 병원에 하루 만에 안 가고 갔다 와서는 요양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수진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야, 이게 다 뭐니? 엄마도 보세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하셨는지. 수진이 가계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녀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시어머니가. 네.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빠가 대학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저도 갈래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시어머니께 사과드려야죠. 민수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과 지우도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민수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두드리며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용서해 주실까요? 뒷좌석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모실 거야. 수진도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께 한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는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계단으로 5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대답 대신 민수는 어머니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진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일어나거라. 엄마, 저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가방에서 가계부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절 키우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영자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우가 찾았어요. 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새벽 청소를 하셨다는 거 몰랐어요.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엄마가 밤에 공장에서 일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돈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땀과 눈물이라는 걸, 엄마의 청춘이라는 걸, 엄마의 모든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고 요양병원 이야기하고 제가 며느리 자격이 없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 같아요. 시어머니보다 내 친정을 우선시하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영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엄마한테 손 올린 것도, 문 닫은 것도, 병원에 바로 안 온 것도 다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에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수야. 엄마, 저 이제 철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날 문 못 열어드린 거. 지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할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세 사람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영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다들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문 앞에서 기다렸던 일,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일, 병원에서 혼자 있었던 외로운 밤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목소리,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엄마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말. 민수야, 내 엄마.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단다. 엄마,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슬펐을 뿐이고. 영자 씨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욕심 부리지 않을게. 너희도 엄마를 잊지만 말아다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약속드립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티슈를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가족은 원래 이래야죠. 석 달 후 영자 씨는 허리 수술과 재활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직접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지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는 푹신한 쿠션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갈게요. 차가 출발하자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로수마다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맞이하는 봄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는 거예요. 할머니 방 제가 다 꾸며놨어요.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네, 침대도 새로 샀고요. 화장대도 있고 TV도 큰 걸로 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어머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안내받은 방은 햇빛이 잘 드는 남향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 부부의 침실이었던 곳입니다. 아니,
여기는 너희 방이잖니. 저희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은 방을 쓰셔야죠. 방 안에는 새 침대와 화장대,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영자 씨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수진이 부축해서 어머니를 침대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신발을 벗겨드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어머니 수발은 제가 들 거예요.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병원에 매일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고 친정 어머니께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뉘우친다고.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영자 씨가 좋아하는 나물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 입맛을 배우고 있어요. 고맙구나. 맛있겠다. 민수가 어머니 그릇에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소화 잘 되게 조금씩 드시고요. 할머니, 이 나물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랑 똑같죠?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레시피 배웠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동안 쌓였던 벽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말씀드렸어요.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엄마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집에서 일할 거예요. 민수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 석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수진도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카페에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케이크 만들어 놨어요. 그래, 좋지. 수진이 카페 구경하고 싶었어. 지우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공원 갈까요? 벚꽃 필 시즌인데 같이 봐요. 그래, 우리 지우랑 꼭 가자. 그날 밤 영자 씨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병원 천장을 바라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서러웠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내일 할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 지우가 웃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우리 가족. 영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응, 나간다. 영자 씨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상석을 안내했습니다. 영자 씨가 앉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맞이한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영자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한영자 씨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맞이한 따뜻한 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봄.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의 봄이었습니다.